교정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지금 이 체형이 30년 동안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활 미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재활 운동이나 교정 운동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50% 이상은 실패를 하실 겁니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조급해요. 많은 분들이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기계와 다릅니다. 기계는 이제 뭐 기름칠을 하고 뭐 부품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데, 인간의 몸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바로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운동을 한 2주 정도 하시고 나서 왜 안 낫지? 이러면서 이 운동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효과가 빨리빨리 안 나오면 쉽게 그만두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 효과에 대해서 다룬 책, 논문들을 보면 최소 8주에서 12주,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운동을 하고 그런 효과들을 관찰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운동을 한두 번 시도해보고 잘 안 되네 이러면서 그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새로운 운동을 할 때 그동안 제대로 못 쓰면서 뭉쳐있던 혹은 아팠던 그런 근육들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저도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은 운동을 습득하는 게 좀 더디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운동 효과를 보는 게 조금 느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좀 좌절을 하시고 포기를 하려고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몇 번 운동을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 근육을 좀 풀어주고, 아니면 그 주변 근육이라든지 그 반대편에서 작용하는 근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풀어주면서 계속적으로 그 근육에 인풋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내가 0에서 100까지 한꺼번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그런 반복적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그 근육이 제대로 원래 기능을 회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인데,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세요.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 재활이랑 교정도 항상 부드럽게 뭐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원래 아팠던 곳이 더 아픈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체형이 좀 더 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재활 분야에서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은 바로 그만해 버리는데, 이 논문을 보시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 논문은 작년에 나온 논문으로서 원심성 운동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점은 제가 이 채널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원심성 운동을 처음 접하는 경우 근육에 걸리는 부하 자체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하가 체력장 한 다음날처럼 뭐 근육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픈 근육에 이런 식으로 원심성 부하를 많이 주게 되면 그 근육이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게 되면서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심성 운동을 보여드릴 때마다 처음에는 정말 살살 조금씩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내 근육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내 근육을 원심성 부하에 적응을 시키느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한 번만 하세요. 첫날은 한 번, 두 번, 둘째 날은 5번, 뭐 셋째 날은 7번, 넷째 날은 10번,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의 근육이 상당히 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3세트, 10번 이렇게 바로 많은 부하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나한테는 안 맞는 운동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버리면 다시는 그 운동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증상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재활이나 교정 운동을 할 때는 너무 적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는 그 중간 접점을 찾으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근육에 주는 부하를 늘려나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정을 진행하다 보면 체형이 바뀌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높아져 있던 분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교정 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목 근육들이 좀 짧아진 형태의 위치를 해 있었을 텐데, 이 어깨가 내려가면서 얘네가 좀 늘어나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늘어나는 근육들이 특히 이제 좀 통증을 잘 발생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렇게 짧아져 있던 상태를 디폴트 상태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원래 자리로 좀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 디폴트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축력을 늘어나면서도 같기 때문에 이 부착 부위를 잡아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교정을 하다가 통증이 생겼으니까 이 교정 운동이 나한테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포기를 하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발가락 힘줄염에 대한 운동을 했을 때 뭐 한 8주에서 12주 정도 꾸준히 운동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 힘줄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좀 뒤로 보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다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케어를 장기적으로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발가락 운동만 하신 분들은 다시 재발하게 되면은 이 발가락 운동이 별로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운동도 또 해야 되지만 그 위에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재발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정 분야에서는 교정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지금 이 체형이 30년 동안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시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고 전문가에게 케어를 받더라도 1년, 2년 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걷기, 호흡에 대한 영상을 몇 개씩 올리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재활 시기라든지, 그리고 재활 운동, 교정 운동을 하면서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영상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활